고2 9월 모의고사 16에서 21번을 볼게요. 만약에 문학이라고 하면 보기부터 볼 건데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스캔을 할 거야. 왜냐? 우리가 이 글을 읽는 이유는 뭐야? 문제 풀기 위함이야.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냈느냐를 보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정보가 뭔지 좀 알 수 있으니까. 먼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는데 이거의 어떤 문제야? 내용 일치 문제야? 내용 전개 문제야? 맞아. 내용 전개 방식 중 적절한 거는 마지막에 풀라 그랬었지. 그래서 우선 이렇게 달리라는 거는 표시를 해줘. 그리고 모두라고 나와 있고 가나 끊고 이렇게 있어. 그럼 가를 다 읽고, 그치? 16번은 가랑 관련된 선택지 먼저 해결하고요. 그쵸? 나 읽고 나랑 관련된 거 선택하면 돼요. 그치? 자, 17번 보니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내용 일치 문제거든? 그럼 주어를 좀 봐봐. 푸코는 라투르르는 헤러웨이는 이라는 사람 이름이 지금 3명이 나왔지. 그럼 가나 합쳐서 최소 3명의 의견이 나올 거라는 거. 그럼 각각의 특징 혹은 비교나 대조점, 그치? 이런 거 봐야 된다는 거. 18번 보면은 가의 이유를 뭐 하는 거래? 추론을 하는 거래. 그럼 추론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거든. 그 가가 어디 있나요? 가글에 있나요? 나글에 있나요? 가의 몇 문단에 있죠? 4문단에 있네. 그러면 가의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와. 그치? 그리고 너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걸 찾으면 돼. 오케이? 19번 보니까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 그럼 기역은 뭐냐? 가에 나와 있어요. 그치? 생명 권력입니다. 가의 3문단에 나와 있고요. 그쵸? 니은은 어디에 있냐라고 한다면 나에 나와 있어요. 나에 나와 있는 생명 권력인데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이야. 나의 3문단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를 먼저 읽을 거니까 가를 읽고 기억과 관련된 거 먼저 OX 세모. 그 다음 나를 읽고 니은과 관련된 거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20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인데요. 이때 이 보기는 이 지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과, 그치? 결국 지문에 있는 내용을 예시로 드러낸 거니까 지문에 나온 개념들이 여기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 근데 봐봐. 선택지 봐봐. 푸코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1, 2번은 라투르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3, 4번은 헤러웨이의 관점에서 보는 게 5번이야. 그럼 지금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17번과 비슷하거든. 그럼 결국 이 두 개의 글에서 푸코, 라투르, 헤러웨이 이 3명의 주장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 21번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찾는 거고요. 요건 만약에 시간 부족하다면 요거 먼저 풀든가. 그치? 이렇게 해야 돼. 그럼 A가 뭐야? 오류에 빠지다야. 그냥 빠지다만 보면 안 돼. 오류에 무엇에 빠지는지를 봐야 돼. 됐나요? 됐나요? 그럼 이때 오류에 빠지다라는 건 이 오류랑 가장 비슷한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오류에 빠지다라는 건 어떤 거냐?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그와 가장 비슷한 건 뭐야? 혼란에 빠진 거지. 오케이? 기운이나 잠이나, 그치? 뒤처지다의 의미도 아니고요. 그치? 어떤 결석의 의미도 아니죠. 그래서 21번 먼저 풀어놓으면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됐나요? 그러면은 문단별로 오면서 17번과, 그치?
위주로 볼 거야. 먼저 문단 번호 매깁시다. 아, 푸코가 어디에 나오는 거구나. 가에 나오는 거구나. 그쵸? 가에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가 먼저 볼게요. 자, 푸코. 이 사람의 견해 주장 되게 중요했었지. 17번, 20번 푸는데 핵심이었잖아. 푸코는 개인과 권력의 관계를 고찰 생각을 해가지고. 그치? 그럼 개인과 권력의 관계를 본 거야. 그래서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얘가 생각하는 권력의 본질은 뭐래? 그치? 그러니까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기술이라는 거야. 그치? 그는 권력이 지금 3가지가 있어. 주권 권력, 규율 권력, 그치? 생명 권력. 이게 뭐였어? 기억이었지. 그치? 이 개념을 통해 권력의 모습이 달라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래. 양상은 모습이고요. 그럼 지금 과정이라는 방법이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해야 돼. 그치? 그럼 과정이라는 건 순차가 있다는 거잖아. 이해돼? 그치? 순서가 있다는 거야. 먼저 고대부터 존재했대. 무엇이? 그럼 이게 가장 먼저인 거야. 가장 먼저. 얘는 언제부터? 고대부터 존재. 그치? 그럼 이 권력은 어떻게 작동을 했어? 군주의 뜻을 담은 법을 기반해서 작동을 했어. 그치? 그럼 이 권력은 명령, 이 군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모아놓은 거야. 포함한 거야. 그럼 사형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예시를 든 거지. 사형이라는 예시를. 맞니? 그래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치? 이 공개를 통해 이 위법, 법을 어긴 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군중의 공포를 만든 거지. 그래서 군주에 대한 복종을 가능하게 하는 게 주권 권력이었던 거야. 오케이? 우리 요런 거를 한자성어로 일, 벌, 백,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벌해가지고 경계심으로, 그치? 맞니? 100명에게 경계심을 주는 거. 오케이? 하지만 근데 단점이 있었어. 이게 굉장히 어때? 강압적이야, 성격이. 주권 권력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군중에 반발이 일으켰대. 됐니? 그에 따라 이 형벌이 어떻게 됐고 비공개적으로 행해지게 되었고, 이 주권 권력은 점차 무엇으로? 규율 권력으로 대체가 됩니다. 왜냐면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맨 처음엔 주권 권력. 그치? 그 다음에 규율 권력. 맞니? 얘는 언제부터? 16세기 이후 등장했어. 우리 주권 권력은 언제부터 있었지? 고대 때부터 있었잖아. 그치? 그럼 이것은 뭐냐? 이 규율 권력으로 인해 개인이 규율이라는 외부의 통제를 내면화해갔고, 그럼 내면화는 뭐냐? 타인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 통제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 통제하게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하는 거야. 이걸 어기면 안 돼. 그치? 스스로 누가 감시자가 없어도. 그래서 그는 규율 권력은 인간과 정신의 실체를 길들여가지고 유순하고 생산력이 뛰어난 개인을 만들어내고, 오케이? 거기에다가 감옥, 학교, 군대 등의 사회제도를 통해 나타내. 그러니까 규율이 있는 거니까. 감옥에서의 규율, 그치? 학교에서의 규율, 맞니? 군대에서의 규율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그물망처럼 섬세하게 작동해서 개인의 생활 양식 전부를 지배했다고 본 거야. 그럼 제일 처음이 뭐다?
주권 권력이다. 그치? 그럼 이건 뭐에 기반한다? 군주의 뜻을 담은 법에 기반한다. 그 군주의 뜻을 따르지 않아? 그럼 생사까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맞니? 이런 신체에 대한 형벌은 언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어. 위법자뿐만 아니라, 그치? 군중의 공포를 유발해가지고 복종을 가능하게 한 거지. 이런 강압적 성격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키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형벌은 어떻게?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어. 그치? 그리고 주권 권력은 점차 그 다음 단계인 무슨 권력? 규율 권력으로 대체가 된 거지. 이 규율 권력은 16세기 이후 등장을 했고요. 규율이라는 외부의 통제야. 규율은 외부 통제야. 그걸 내면화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면화한다는 건 뭐야? 감시자가 없어도 스스로 통제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푸코는 규율 권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길들여. 그래서 유순하고 생산력이 뛰어난 개인을 만들어내. 감옥, 학교, 군대 외에도 사회 전체에 작동해가지고 개인의 생활 양식 전반을 지배한다라고 본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보고 지울 수 있는 거 있나 볼게. 자, 푸코는 점차 주권 권력에서 뭐로 넘어간다 그랬지? 규율 권력으로 넘어간다고 했지. 그치? 효과가 떨어져. 왜? 효과는 복종인데. 맞니? 반발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네. 맞네. 지울게. 그치? 주권 권력 우리 볼 수 있지. 얘는 법에 따라 작동하는 거 맞지? 근데 단 이 법은 뭐에 따른 법이지? 군주의 뜻을 담은 법이지. 그치? 그래서 군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거야. 생사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치? 생사 결정이고 우리 생명을 빼앗는 사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지. 맞니? 역시 이 문단을 통해 지웠어. 이렇게 본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도 보면 좋긴 한데, 그치? 보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뒤에 봐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순서대로가 나오네. 주권 권력, 그 다음엔 규율 권력,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생명 권력, 기억이 나오겠지. 그치? 자, 17세기 이후에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 그럼 봐봐. 정치적 변화는 뭐야? 근대 국가의 형성이 정치적 변화지. 경제적 변화는 뭐예요? 산업혁명이지. 이런 정치 경제적 변화가 진행되자 인구가 되게 중요해진 거야. 아무래도 노동력이라든지 그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진 거야. 그래서 국가는 인간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 개입해서 출생률, 사망률, 수명, 건강상태, 질병을 직접 관리한 거야. 누가? 국가가. 이런 권력을 뭐라고 해? 생명 권력이라고 불렀대. 인구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치? 안정된 인구를 확보하고 조절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출생뿐만 아니라 사망이라든지 질병 이런 게 다 중요해진 거야. 그래서 인간이라는 종이 지니는 생물학적 특성과 질병에 대해 알고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게 필요해. 인구가 중요하니까. 그치? 그래서 그 푸코는 봐봐.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게 본 거야. 그럼 뭐가 먼저야?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이 먼저. 요게 선이야. 먼저 선. 이해돼? 됐어? 이것 때문에 이 생명 권력, 이 대비하고 조절하고 확보하고, 그치?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해진 거야. 그래서 푸코는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의 작동이, 그러면 이 지금 규율 권력이 없는 건 아니고 이거 두 개의 작동이, 맞니?
두 개의 작동이 이 두 개 전부야. 귤과 생명 모두야. 개인을 뭐해? 통제하지. 심지어 규율은 뭐야? 내면화 시켰지. 또 인구를 안정적으로 조절하지. 생명 권력. 맞니? 그리고 이거에 따라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이 됐대. 그럼 자본주의 발전은 후지.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치? 보는 겁니다. 됐니?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생명 권력 볼게. 인간의 생명 권력 문제가 중요 요소로 부각이 된 거야.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거 맞지? 그럼 이 말은 등장 배경도 드러났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인간과 비인간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반성 아직 모르겠어. 그치? 인간종의 생물학적 특성과 질병을 알고 위험 요소에 대비하게 하는 거고, 이게 가능한 바탕은 뭐였어? 생물학과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 맞니? 근대 국가의 경제적 변화를 유도한 거야. 선우가 바뀌었지. 그치? 이해됩니까? 선우가 바뀌었어. 봐봐. 정치 경제적 변화가 돼서 기억이 나오게 된 거지. 기억으로 인해 산업혁명을 만든 게 아니라. 이해되죠? 그쵸? 틀렸고.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는 거 맞지?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게 하는 거 맞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4문단 볼게요. 또한 푸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주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 그치? 주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뭐야? 일반적인 생각은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구성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오케이. 그 주체성은 뭐다?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구성된 결과물이다. 주체성이 결과물이다. 즉이라는 건 앞에 말과 같은 말이야. 오케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했냐? 개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거에서 최소한의 권력만 관여해서, 그치? 뭐를 허용하는 거다? 개인의 욕망과 방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인의 욕망과 방임을 허용하지 않았어. 최대한 통제했어. 맞니? 근데 권력이 바뀌면서 최소한의 통제를 하게 된 거지. 그럼에 따라서 스스로가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야. 맞니? 그러나니까 아까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지? 푸코는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뭐야? 스스로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 존재라고 생각한 것. 이게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치? 왜냐? 그가 얘기하는 진정한 주체성이 있어. 그치? 이건 뭐야? 권력에 대한 저항이야. 그치? 이때 저항은 뭐냐? 권력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그 권력의 모순을 찾아 거기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추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저항을 통해 개인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생성할 수 있을 때여야 진정한 주체성을 획득한 거고, 그치?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주체성은 그냥 그 권력 작동 방식의 변화로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라는 거야. 그치? 왜? 옛날에는 최대한 통제를 했는데 최소한의 통제로 가면서 뭐를 방임하게 됐어? 개인의 욕망. 그치? 방임을 허용하잖아. 그거는 작동 방식에 따른 변화인데
그게 내가 자율성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허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볼게요. 자, 봐봐. 자, 주체성에 대한 생각. 에 대한 그 일반적 생각. 이건 뭐야? 허구야. 그치? 왜? 봐봐. 최대한 통제되고 있어? 아니지. 이건 과거지. 현재는 최소한의 통제지. 지울게. 그치? 개인의 자율적인 행위. 권력의 작동으로 구성된 결과물. 그치? 봐봐. 결과물이 뭐야? 주체성이지. 그치? 그 작동으로 된 결과물인 거야, 이 자율적 행위가. 왜? 인간의 욕망과 방임을 허용한 것 뿐이라는 거야. 정답 몇 번? 이해돼? 네. 3번. 개인의 권력이 작동에 의해, 봐봐. 새롭게 자신의 생성인데 이건 권력의 작동이 아니라 권력의 저항으로 인한 거지.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주체성은 허구라는 거 아니고, 그치? 그 다음 개인의 권력이 권력에 대해 사유해. 맞니? 그럼 이건 뭐야? 진정한 주체성이지. 그치? 근데 여기 뒤에 봐봐. 생활 전반을 규율하고 예속해? 그럼 이건 뭐야? 권력이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예속되지 않으려야 되잖아. 맞니? 예속이 안 돼야 돼. 그치? 틀려. 개인이 권력을 봐봐. 욕망이 허용되는 거 맞아. 개인의 욕망이 허용되는 건 맞아. 근데 그게 권력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욕망이 아니야. 이해되지?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고요. 됐나요? 자, 우리가 가글을 봤으니까 16번을 볼게요. 자, 특정학자 누구? 푸코가 나왔어. 근데 그걸 다른 학자랑 비교한 게 있어? 없어. 그치? 그리고 봐봐. 가에 생명 권력에 대한 논쟁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된 거 없지? 그럼 가와 달리인 건 맞아. 맞니? 가에 특정 학자가 푸코의 어떤 권력의 작동 방식은 있어. 근데 그게 상반된 평가와 절충이 있어? 없지. 그치? 특정 학자 푸코가 나왔어. 근데 푸코의 사상에서 보이는 한계를 지적했어? 아니지. 그치? 지울게. 봐봐. 권력의 양상을, 이거 너무 중요해. 통시적으로 고찰한. 통시적은 뭐냐? 시간의 흐름이야. 그럼 고대부터 16세기, 17세기, 그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지. 그럼 얘 맞네. 이해되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1번, 3번, 4번을 지웠어. 됐어? 됐어? 자, 가나에 대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볼게. 그치? 구체적 사례 볼게.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병이야. 그럼 병이라는 건 뭐야? 질병이지. 그치? 그래서 국가에 의해 관리가 된대. 왜? 사람이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 무슨 권력이지? 생명 권력이지. 이해돼? 조류독감의 병원체는 끊임없이 변형이 돼가지고 예방이 쉽지 않아. 또 집단 사육되는 가금류의 경우 집단 감염이야. 그래서 이게 발병하면 예방 법령에 따라 법이 있어요. 그치? 그게 따라
해당 지역의 가금류는 경제적 피해가 크더라도 살처분 및 폐기, 이러면 국가가 통제하는 거지. 그치? 또 인간에게 감염되면 뭐 이런 여러 곤란, 호흡곤란이라든지 어떤 증상들이 있대요. 그럼 푸코의 관점에서 볼게요. 국가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거 맞지? 왜? 인간의 건강 상태,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치? 생명 권력이니까. 지울게.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가금류를 살처분하도록 정한 것은 그래, 이거를 국가 권력이 개입한 거지. 이해됩니까? 나머진 안 나왔죠.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나그를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17번이랑 20번에 푸코 외에도 라투스라든지 헤러웨이가 나오니까 나글의 라투스와 헤러웨이가 나오나 보다. 그치? 그러면은 선생님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바꿀게. 실유물론 2, 라투스 나왔고, 헤러웨이도 나왔고. 맞니? 그 다음에 4문단. 인간과 자연의 근대의 사유 방식에 도전했다. 요런 거. 그치? 볼게요. 봐봐. 신유물론은 주어지. 그치? 비판했대. 이해돼? 그럼 무엇을 비판했는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신유물론이 무엇을 비판했어? 근대의 서구 철학이 인간만을 우선시 해가지고, 그치? 인간이 포착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졌다라고 비판을 한 거래. 이해돼? 그러니까 배제되어 있던 물질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합의를 하고 출발을 했대. 그럼 배제는 뭐야? 배척당했던 거잖아. 그치? 인간이 포착하지 못한 수많은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봤잖아, 서구 철학은. 그치? 그럼 여기서 배제된 물질의 가치를 제고하다, 향상시키다, 높이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랑 헷갈리는 게 재고하다인데요. 이거는 다시 고려 생각하다야. 우리는 이번에요, 기업 이미지 재고를 위해 광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치? 그럼 이때 재고는 어휘 재고겠지. 그치? 팀장님 그때 반려하신 그 건의문 한 번 더 재고해 주세요 라는 건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이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물질의 가치를 향상시켜야 된다, 높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신유물론자들은 특히 봐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인간을 우선시한 근대 서구 철학이잖아. 그치? 이것 때문에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생태 위기가 일어났다고 진단을 한 거야. 이해돼? 이분법은 둘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외의 것, 이렇게 둘로 나눴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또한 푸코의 생명 권력 기억나? 그치? 푸코의 생명 권력. 요거는 뭐에만 한정돼 있었어? 인간 생명에만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긍정으로 봐, 부정으로 봐? 부정으로 보겠지. 왜? 배제된 물질의 가치를 올려야 되거든. 그래서 인간 외의 생명으로, 그치? 그 생명 권력의 논의를 뭐해? 확대하고자 시도한 게 신유물론자들이 되는 거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니은이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이었거든. 그치? 그럼 대충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인간 외의 생명으로 확대하는 거. 자,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죠?
라투르가 나왔어요. 그치? 얘 역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 부정적으로 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어. 그치? 그래서 라투르는 뭐라고 했냐? 인간 외의 다양한 존재들을 비인간이라고 칭했어. 근데 인간이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미생물 역시 비인간인 거야. 그치? 칭하며 이들도, 그럼 이들이 누구야? 비인간. 인간이 아닌 이들도 과학기술 발전에 역할을 해왔다라는 걸 강조했어. 그치? 그러면 비인간 역시 행위성을 지닌 뭐야? 행위자인 거야. 맞니? 근데 인간이 이들을 수동적 객체로 보고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서 인류세를 초래했다고 본 거지. 그럼 인류세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왜 긍정이야? 이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결과가 인류세인데 인류세가 긍정일까? 부정이야. 이해돼? 인류세란 그렇지. 인류세가 뭐냐?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라든지 생물종의 다양성 상실 등 위기를 초래했음을 부각하기 위해 제안된 지질학적 명칭이야. 즉 인류세 긍정 부정. 부정. 이건 뭐 때문에 온 거야? 이 비인간들의 행위성 인정하지 않고 수동적 객체로만 본 거야. 맞니? 그래서 라투르는 인간이 인류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치? 왜냐면 벗어나기 위한 철학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랬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니? 봐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인간만 있는 건 아니고 인간과 비인간은 동등의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연결망이며 인간 존재는 수많은 행위자 중 하나에 불과해야 한다는 점을 뭐 해야 돼? 인정해야 된다고 본 거야. 이해되죠? 됐어? 그치? 오케이. 라투르는 생태 위기가 근대 서구 철학. 얘는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지. 근데 봐봐. 이것도 선후 바뀌었지. 무슨 말이냐? 이것 때문에 생태 위기가 나온 건데 맞니? 지금 3번 선택지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생태 위기 때문에 이분법적 사고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후를 바꿨잖아.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선후 바꾸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 3학년 때도 똑같아. 근데 이게 이렇게 비문학에서만 강조되는 건 아니고 소설 같은 거에서도 사건이 일어난 선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문제 요즘 진짜 많이 내. 오케이. 자, 라투르는 비인간, 인간 모두 역동적 역할을 하는 행위자야. 행위자 중 한 명이야. 인간도. 그치? 비인간도. 그래서 이들은 수평적 연결망이야. 이걸 통해 세계를 이룬다고 본 거 맞지? 그치? 헤로웨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그쵸? 봐봐. 헤로웨이 나올 건데 역시라고 했잖아. 그럼 헤로웨이는 라투르의 의견과 대비될까? 공통되는 게 많을까? 공통되는 게 맞겠지. 왜냐면 역시라는 건 이제 공통점 같은 걸 드러내는 거니까. 역시 생태를 바라보는 이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 이거 안 좋은 거니까 뭐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라고 한 거야. 그치? 그래서 헤로웨이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뭐라고 했어? 반려종이라고 했대. 그래서 이들 간의 뭐? 공생관계를 강조했대. 그치? 그래서 그는 인간이 축산동물이나 실험동물의 삶과 죽음을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처럼
인간이 다른 존재를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뭐 해야 되대? 벗어나야 된대. 그러면 봐봐. 인간이 다른 존재를 통제하려는 태도. 이거 부정이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이거의 예시가 나왔어. 이거의 예시가 뭐지? 축산동물, 실험동물의 삶과 죽음을 필요에 따라 결정이 통제하려는 예시잖아. 이해돼? 그치? 이런 것처럼 맞니? 다른 존재, 인간이 아닌 존재를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인간 외의 존재, 비인간이지? 이것을 인간과 공생하는 뭐로? 반려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치? 그럼 얘 역시 평등한 시선을 가져오는 거고. 그치? 이 평등한 시선은 뭐?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지. 그럼 봐봐. 이게 선, 이게 후지. 이해되지? 응. 됐니? 응. 넘어오면 하며 이는 인류세 뭐였지? 이문단에 나왔는데 인간 활동이 맞니? 위기를 초래했음을 부각하는 거잖아. 맞니? 이 인류세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게 해준다는 거야. 무엇이? 책임 있는 관계 맺기. 그치? 평등한 시선을 통한. 그치? 헤러웨이의 이러한 생각은 봐봐. 생명에 가해지는 통제. 맞니? 와 조절에 대한 논의를 통제와 조절을 봐봐. 인간 외의 생명까지 확장을 한 거야. 그래서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한 거야. 그러니까 생명 권력이거든. 근데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너머라는 건 모두 비인간도.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걸로 평가된대. 됐어? 그러면 봐봐.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의 사유방식 뭐였어?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 그치? 이거에 도전을 한 신유물론자들. 그러면 이 라투르나 그치? 헤러웨이 모두 신유물론자구다. 그치? 이들의 생각은 새로운 관점에서 비인간을 바라보게 해줬어. 그동안은 무시했거든. 그치? 바라보게 해주고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뭐가 있다? 뭐지? 가치와 중요성이지. 효용이라는 말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효용성. 됐나요? 그러면 19번 와볼까?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은 뭐야? 인간 외에도. 그치? 인간만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외에 다른 생명에까지 확장해서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거잖아.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등장한 거 맞네? 정답 1번이네. 그치? 그리고 우리 생명 권력이 반성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 안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지우는 거야. 근데 니은 인간 외의 생명이 겪는 통제에 저항할 수 있게 하였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치? 그 다음 3번 니은은 봐봐. 동물 실험은 부정이야. 이런 게 인류세야. 그럼 인류세를 극복하려면 동물 실험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 왜냐면 동등한 자격의 반려종이잖아. 틀렸어. 봐봐.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건 맞고 또 공생관계를 도모하게 하는 거니까 니은은 맞아. 근데 기억이 틀렸었잖아요. 그쵸? 5번 볼게. 봐봐. 생명을 통제하는 건데 인간 생명을 통제야? 인간 외에도잖아. 그치? 맞니?
평등한 시선이니까 인간만 하는 게 아니잖아. 됐어? 인간 외에도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정답 1번. 이 되는 거고요. 그쵸? 헤러웨이 볼게요. 봐봐. 반려종 간의 책임 있는 관계 맺기. 그럼 반려종은 인간 포함, 그치? 비인간도잖아? 그치? 책임 있는 관계 맺기를 통해 맞니? 인류세의 극복 가능성을 모색한 거 맞죠? 헤러웨이 맞니? 응. 그 다음에 20번 볼게. 봐봐. 조류 독감이 확산했어. 그럼 이거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성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왜냐면 행위자들이니까 비인간도 가능할 것 같고. 조류 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봐봐.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병원체. 이거 가능해. 근데 이것을 인간을 위한 연구 대상? 그럼 이건 뭐야? 인간 중심적인데? 이분법적 태도인데?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라투르는. 정답 4번. 5번. 헤러웨이의 관점에서 볼 때 가금류를 살처분해. 그럼 이거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통제하는 거지. 그치? 맞니? 맞네. 지울게.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그치? 생명 통제 아니야. 생명 통제 안 해. 생명 통제 안 해. 인간 생명 통제 이거 안 해. 오케이? 통제하는 거 부정. 그럼 16번 남았네요. 16번 볼까요? 봐봐. 나는 생명 권력에 의한 학자들 간의 논쟁이 나왔습니까? 논쟁이라는 건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라투르와 헤러웨이는 비슷한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논쟁이 아니야. 상반된 평가도 안 나왔어. 푸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있었다고 봐도 그치? 상반된 평가 안 나왔고 특정 학자가 제안한 생명 권력의 변화 과정 글쎄 이건 좀 애매하고 그치? 생명 권력 푸코는 뭐만 인간에만 한정했거든. 근데 특정 학자들 누구? 헤러웨이, 라투르에 대한 새로운 해석 비인간에 대한 어떤 가치 제고나 오케이 공생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됐나요? 그래서 16번에 정답 5번, 17번에 3번, 18번에 2번, 19번에 1번, 20번에 4번, 21번에 1번. 이게 만약에 내신 시험범위 들어간다면 정답과 해설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